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어제장은 넷플릭스가 지배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팡주로 각광을 받으면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과 함께 성장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달려왔던 넷플릭스였는데요. 이제는 그 성장성의 정점에 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가입자 감소로 인한 주가 폭락을 계기로 앞으로 팡주에서 퇴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넷플릭스의 폭락으로 어제 나스닥은 1.22% 빠졌고 S&P 500 지수도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0.06%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저께죠.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11년 만에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장외 거래에서 25% 하락하다가 어제 장중에는 37%까지도 폭락을 했었죠. 마감은 35.12%가 하락한 226.19달러로 끝이 났는데요. 자, 지금도 장외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넷플릭스의 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주주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주주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장주들의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넷플릭스와 같이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도 5.56%나 하락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는 7.73%나 급락을 하기도 했죠. 아마존도 2.6% 떨어졌고 애플도 0.1%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A의 주가도 1.51% 하락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폭락이 팡주 전체를 뒤흔들었던 하루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죠. 테슬라도 어제장 4.96%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넷플릭스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또다시 $1,000가 무너졌죠. 다행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장외에서 5% 넘게 급등 중이긴 한데요. 테슬라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넷플릭스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아직까지 이 OTT 서비스의 최강자는 넷플릭스가 맞긴 합니다. 가입자 수도 떨어지긴 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이죠. 다만 디즈니 플러스와 최근 애플 TV 플러스까지 쟁쟁한 경쟁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의 성장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그런 경쟁업체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1강 체제를 구축해 간다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넷플릭스의 파일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성장성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무서운 것이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더 이상의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가는 가차없는 하락을 보인다는 건데,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증권가에서도 앞다퉈서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인 모펜네이던스는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350에서 $245로 대폭 낮췄고, JP모건도 넷플릭스가 향후 몇 달 동안 신저가를 기록할 수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50%나 내렸습니다. 반토막을 낸 거죠. JP모건 정말 무섭고요. 자, 이어서 웰스파고는 투자 의견은 유지로 낮추면서 부정적인 가입자 감소세는 넷플릭스에 치명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나마 양반이 아닌가 싶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넷플릭스가 성장성 회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유 계정 단속과 광고 기반 모델은 장점이지만 이 조치가 2024년까지는 주목할 만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넷플릭스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단기성에 그친다는 말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딱히 성장할 모멘텀이 없다는 말로 드립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업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중장기 투자 시에는 좀 더 안전한 미국 지수 추종 ETF 투자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 마감 후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은 다행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의 예상도 뛰어넘으면서 정말 테슬라의 성장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의문을 남길 만큼 높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난 1분기 테슬라의 매출액은 187억 6천만 달러로 하나로 약 23조 1,6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동기보다 81%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월가의 컨센서스는 178억 달러였는데 훨씬 더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순이익은 33억 2천만 달러로 하나로 약 4조 1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7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자,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이 전기차 부분의 매출 총이익인 그로스 마진은 55억 4천만 달러였고 이익률도 32.9%로 뛰어올랐고요. 주당 순이익은 월가 예상치인 2.26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3.22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보이고 있죠. 특히 니켈과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광물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EPS, 즉 주당 순이익을 그리 높게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이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상쇄를 시키면서 마진을 극대화한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주주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도 많지는 않지만 테슬라의 주주로서 기분이 좋고요.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갈 일대장으로 높은 성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자, 테슬라 자동차의 가격 인상에 대한 질문에 당분간 인상 계획은 없으며 지금 인상된 가격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후에 전달될 자동차의 가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미리 인상된 가격으로 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테슬라 마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다른 완성차 업체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사양 조정으로 극복을 하고 있고 차량 가격 인상 등으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만회하면서 시장 점유율까지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앞으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될 텐데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만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와 같은 환경 관련 부분도 유리하고요. 남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이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을 생산해야 하고 또 줄여가야 하는 과제도 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전기차를 개발하고 양산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훨씬 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테슬라만큼 올라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배터리 내재화를 가장 먼저 실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진폭은 더욱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밸런스에서는 테슬라가 넷플릭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입자 수 감소로 주가 폭락을 겪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서 테슬라가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요.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 넷플릭스의 OTT 서비스는 진입 장벽이 그리 높진 않은 분야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OTT 서비스 업체들이 있고 말이죠. 특히 디즈니와 애플과 같은 공룡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잠식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원탑이 되기 힘든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에 반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역시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하죠. 하지만 과연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게 될까요?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이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마진을 높이고 있죠. 다시 말해서 배터리 사업도 함께 확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전기차 생산 업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따라올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테슬라는 내후년 완전 자율주행 출시를 앞두고 있고 현재 가장 진보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로봇 개발과 스타링크와 같은 통신 서비스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로봇택시도 준비 중에 있죠. 자, 이런 테슬라를 경쟁업체들이 과연 단기간에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자, 제 생각엔 이 스마트폰의 대명사인 애플, 검색 엔진 하면 구글,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의 아마존과 같이 전기차 하면 테슬라로 이어지는
1강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자금력까지 확보하고 있고 더욱더 늘어나고 있죠. 배터리 내재화 기술을 갖춘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해내는 에너지 기업. 자, 이런 기업에 도전하기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를 좋게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적절한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도 함께 하시면 상호 보완도 되고 수익률과 안정성까지 갖춘 더할 나위 없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